네, 국내 시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조정에 대한 마무리 국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중국 증시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다고 좀 어제 중국 증시 올랐는데 또 거기는 또 못 따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쏟아내는 물량을 지금 기관이 받아낸다 해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코스닥은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도대체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한동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좀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지수보다도 일단은 종목군으로 하락세가 굉장히 좀 컸다라고 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장세가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또 중국이 오전장에는 굉장히 나빴다가 한국 시장이 끝난 이후에 좀 상승을 하면서 또 중국 시장과도 좀 굉장히 디커플링이 되면서 좀 한국 시장만이 좀 왕따를 당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지속적으로 또 나왔던 점도 굉장히 좀 짜증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억, 코스닥 같은 경우는 360억 정도 추가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매도세가 좀 진전이 되나 싶을만 하면은 한 2,500억씩 계속 턱턱 좀 매물을 던지는 모습에 외국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굉장히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바이오도 좀 탈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굉장히 커졌던 하루였고요. 자동차라든지 일부 IT 섹터, 좀 환율수혜 쪽에서는 오히려 좀 잘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S라든지 굉장히 대형주 쪽에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일단은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잡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힘들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다시 낙폭 과대 구간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은 낙폭 과대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재응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제 간밤의 어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인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우리 장 마감 후에 상당히 또 좋은 흐름 보였고 이어서 유럽과 미국 쪽에서도 또 화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가장 긍정적일 텐데요. 그러면 어제 주도주가 상당히 또 밀렸었잖아요. 특히 상반기 주도주인 제약주들이 일제히 밀렸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이 수출주를 지금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반대로 이 주도주가 그래도 하반기엔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건지 전반적인 시장 그림과 함께 업종별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수출주에 대해서 좀 짧게 코멘트를 먼저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수출주의 반등, 주도주가 되기에는 굉장히 좀 모자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안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다시 안정이 돼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주도주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같은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지 않겠나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갭상승을 해준다면은 두 번째 바닥을 좀 지지했었고요. 지난번에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왔을 때 좀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바닥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지는 좀 이런 지지선을 굉장히 좀 견고하게 구축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도랠리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 금리는 인상적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고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우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도주, 개별주 좀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거의 50% 기본적으로 좀 마이너스 구간, 고점 대비 마이너스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주인데도 한 15배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겠는가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FOMC 전까지 그렇다고 급반등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좀 박스권에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뭐 어떤 큰 하락이 또 나올 만한 어떤 여지는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뭐 웬만한 악재들은 전부 다 노출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하락이 나오겠는가 싶을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다면은 일단 뭐 노출되어 있는 악재 외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나와 있는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좀 어느 정도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존 주도주나 뭐 매수 확인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이 괜찮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그러면 제약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는 거죠?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일 좀 음봉이 너무 크게 나와서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워낙 또 바이오주가 다만 이런 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신을 갖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 중국인들의 유입이 5월 달보다 굉장히 좀 늘어났다는 점하고 그리고 또 9월 달에 좀 국경절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화장품주는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겠는가.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좀 좋아진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 상반기를 좀 주도했었던 화장품 섹터들의 어떤 다시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증시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부각될 만큼 흐름까지 좀 내려왔다는 점 오늘 장에서의 어떤 기대 요인으로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